정말 남자들이 좋아하는 여자는 그 말투와 조댓구알 사랑해요. 안녕하세요. 연애 읽어주는 여자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남자가 놓치고 나면 정말 후회하는 여자, 돈을 써서라도 꽉 잡아야 되는 여자 특징 3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려볼게요. 첫 번째, 생활력 강한 여자. 결혼과 동시에 경제 공동체가 되는데, 예를 들어 내 아내가 재테크를 통해서 2배로 불렸어. 어느 날 알고 보니까 한 푼, 2푼 아껴가지고 그 여자가 이 돈을 또 불려놨어. 그러면 사실 그 여자를 떠안고 살게 되는 거고요. 얼마나 사랑스럽고 예쁩니까? 남자들이 대부분 어리고 예쁜 여자와 결혼을 많이 한다라고 생각하지만, 연애 고민의 90%는 나이 어린 여자를 만나고 있는데 그 여자가 데이트 비용 1도 안 써요. 심지어는 뭐 사달라고 얘기하고 그걸 사주지 않았을 때에는 헤어지자라고 얘기한다라는 거야. 이런 고민을 남자분들이 정말 많이 한다라는 거예요. 요즘의 남자분들은 기본적으로 여자의 생활력에 대해서 맞벌이하는 거에 대해서 그냥 당연하다 생각하거든. 그런데 이 여자가 나보다 생활력이 더 좋아. 그러면 그 여자를 놓고 결혼이라는 걸 생각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이게 진짜 중요한 거기도 하고. 낯설 사계라는 프로그램을 봤는데, 그 문구를 20대 때 이제 가업 승계처럼 했던 여자분이 계셔요. 반갑습니다. 저는 백합입니다. 제가 하는 일은 문구요통 13년, 12년 됐고요. 20살 때부터 계속 쭉 문구요통을 했었고, 도매업을 하다가 이제 7년 전쯤에 인터넷 쇼핑몰을 만들어서 쇼핑몰을 하고 있고. 아, 그래, 맞아. 결혼과 동시에 여자가 생활력이 있으면 되게 현명하고 지혜롭고 결혼 생활이 되게 윤택하게 흘러가겠다. 그래서 남자분들이 생활력 강한 여자를 만났을 때에는 그 여자를 놓고 결혼을 생각합니다. 두 번째, 요리 잘하는 여자. 요리를 잘한다라고 하면 그게 특기예요. 요즘 시대는 어때? 다 아이를 한 명 낳는 시대다 보니까 부모님들이 딸이라고 해서 요리를 가르치진 않아. 공부를 하잖아. 그리고 직장을 다니다 보면 요리를 못해요. 예를 들어 여자분이 그냥 뭐 김치찌개를 막 뚝딱뚝딱 해냈어. 그리고 뭐 반찬거리도 뚝딱뚝딱 막 했어. 그럼 그 여자한테 빛이 막 장난 아니거든. 그리고 상상을 한다는 거야. 내가 나중에 결혼하고 나면 내 와이프가 부엌에서 저렇게 요리하는 모습을 보면 너무 행복할 것 같은데? 라는 상상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 여자를 놓고 남자분들은 100% 다 결혼을 생각한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 내가 데이트하는 동안에 여자가 맛있는 요리를 해서 나한테 주기도 하고 같이 설거지도 하고 전혀 꺼리낌 없이, 배달해서 먹는 음식이 아니라 직접 요리를 해서 먹는 거에 익숙해진 남자는 헤어질 때 통곡을 해요. 내가 진짜 놓쳤구나. 그게 장점이니까. 이런 말 써줘도 되나? 저 요리를 너무 잘해요. 막 얘기를 하세요. 그것만으로도 상상하거든. 그리고 맛있는 음식을 먹었을 때 도파민이, 그 다음번에는 우리 된장찌개, 다음번엔 제육볶음, 남자들의 소울 음식이 국밥, 제육볶음, 돈가스. 근데 그걸 막 집에서 해. 그럼 남자가 사랑할 수밖에 없지. 이 여자를 놓고 결혼을 꿈꾼다니까요. 행복한 가정을 꿈꿔. 대부분의 남자들도 결혼이라고 생각하면 가정을 꿈꿔. 되게 따뜻하고 온기가 흐르는 집안 분위기가 되겠다. 결혼을 하고 싶어 합니다. 세 번째, 상냥한 말투. 여기서 중요한 건 말투야, 말투. 제가 지난번에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옳은 말을 기분 나쁘게 말하면 상대방들이 다 기분 나빠해. 그러니 옳은 말은 어떻게 하라고? 상냥하게 웃으면서. 그러면 내 마음이 훨씬 더 전달이 잘 될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 집안의 분위기를 결정하는 것 중에 하나,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엄마의 말투야. 엄마 말투가 상냥하고 부드럽고 약간 긍정적이야. 그러면 집안의 분위기가 되게 화기애애해. 그런데 엄마가 크리티컬하거나 시니컬해. 그러면 어때? 문 닫고 방으로 들어가지. 예를 들어 사랑하는 아이가 그릇을 깼어. 내가 하지 말라고 했지. 그거 만지지 말라고 했지. 가만히 있으라고 했지. 이런 얘기를 많이 듣고 자란 애들은 주눅 들어있어. 그리고 눈치 봐, 항상. 뭔가 행동을 하기 이전에 눈치를 먼저 본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런 거야. 딱 깼어. 다친 데 없어? 괜찮아? 다음번에 조심하면 되지. 그런 엄마 또는 내 와이프가 내가 뭔가 실수를 했을 때, 또야? 내가 그거 하지 말라고 했지. 내 서운한 거 얘기해? 라고 얘기하면 너무 괴롭잖아. 특히 남자는 입력값을 줘야 되거든. 명확하게. 그 입력값을 줬을 때 그 남자가 그 행동을 하는지 안 하는지만 체크하면 되는데, 입력값을 주기 전에 미리 알아차리고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러면 힘들잖아. 내 아이의 엄마가 될 사람이 뭔가 실수를 했을 때 괜찮아. 다친 데 없어? 거기 뭐 튄 거 아니야? 뭐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넘어가 준다라고 하면 사랑이 샘솟지. 남자분들도 데이트를 하면서 충분히 느껴요. 내가 해준 것만큼 그걸 막 고마워하고 막 항상 보상을 달라는 게 아니지만, 내가 잘해준 행동에 대해서 내 여자친구가 항상 너무 고마워 라는 그 말투, 워딩이 아니라 말투가 되게 중요한 거야. 그래서 우리는 항상 남자를 대면했을 때 말투가 어때야 돼? 상냥해야 돼. 남자를 꼬시려고 할 땐 어때? 혀가 반토막 나잖아. 그렇게 상냥해. 그런데 관계가 발전되고 이 남자가 날 사랑하고 있다는 걸 알아차렸어. 그 순간 어떻게 변해? 또야? 반복적으로 한다?
자꾸 실수한다? 나 서운하게 한다? 이런 것들이 사실은 더 도망가게 만드는 거거든. 남자를 더 주눅들게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말 남자들이 좋아하는 여자는 그 말투와 그냥 입력값을 주는 여자예요. 알아차려 이게 아니라 난 이렇게 해주는 게 좋아, 이렇게 해줘 라고 말하는 거. 근데 그 말이 명령어가 아니라 부드럽고 상냥하게 해줄 수 있어? 정도의, 아마 그 남자는 이 여자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뿐만 아니라 아, 되게 좋은 여자구나, 결혼까지 생각합니다. 제 영상이 도움이 됐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릴게요. 모두 행복한 연애 하시고요. 그 끝이 이별이 아니라 결혼으로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연애 읽어주는 여자였어요. 감사합니다. 너의 눈빛 속에 무슨 말이